하지만 복신은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풍왕은 복신의 머리로 젓갈을 담가버렸다고 합니다. 백제 부흥운동 선구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부흥군의 내부는 그렇게 수습됐지만 부흥운동의 초석이었던 도침에 이어 복신마저 죽자 부흥군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들은 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을 목표로 하고 손인사와 유인원, 여기에 문무왕까지 합세해 육군, 그리고 유인괴와 별수 두상, 부여융이 수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이자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전투, 백강전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반면 유인규의 당수군은 그 전부터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따라서 백강 일대 지형까지 전부 파악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것이 극도의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쳐들어가면 해결되겠지란 막무가내 마인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4번의 전투가 치러지는데 4번 모두 화공이 퍼부어졌고, 횟수를 더해갈수록 전투라기보다는 거의 학살극에 가까운 양상을 띄어갔죠. 왜군이 패한 이후로는 백강 지형에 대한 몰이해와 기상 악화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왜군은 본토에서부터 배를 끌고 와야 하는데 왜군의 함선은 크기가 작아 식량을 많이 운반할 수 없었고, 때문에 지금 호남 남해안의 해안 도시들을 들러 꾸준히 보급을 받아야만 전투가 벌어질 서해안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백제가 건재하던 시절 사신 교환이나 무역을 위해 오고 다닐 땐 이게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지금 한반도는 신라 땅이 돼 있었고, 중간 기착과 보급이 필요했던 왜군의 전략을 한 신라군이 기착지가 될 만한 곳들을 모두 불태워 중간 보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군은 하는 수 없이 쫄쫄 굶으며 거의 빈사 상태로 서해안에 도착했을 것이고, 이 역시 전투에 큰 패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황산벌 전투, 이 전투를 이끌었던 계백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정작 의자왕과 귀족들은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항복하기에 바빴죠. 같은 핏줄이라서 그럴까요? 부흥군 대부분, 여기에 백제를 도와주러 온 왜군까지 괴멸된 상황에 풍왕은 남은 부흥군들을 버려둔 채 주류성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대로 고구려로 도주했습니다. 아마 복신이었다면 전사하더라도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요? 명색이 왕이란 인간이 제 살 길만 찾아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사실상 백제 부흥군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부흥군 휘하의 성들이 하나둘씩 나당연합군에 항복했고, 풍왕이 도주하고도 일주일 넘게 주류성을 지키던 왕자 충승과 충지도 더 이상 항전할 이유를 못 느끼고 백제군 또 왜군을 이끌고 항복합니다. 부흥군의 본거지 주류성이 마침내 나당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근거지였던 임존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궁금증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흥운동의 역사를 짚으면서 복신, 도침, 풍왕은 계속 나왔는데 처음 복신과 함께 일어났던 흑치상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흑치상지도 복신 그리고 다른 장수들과 함께 부흥운동의 선봉에 서서 당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흑치상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배경 흑치라는 성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복신의 휘하에 들어가 사타상야와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 백제 부흥운동 이후 당나라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정작 중요한 부흥운동 기간의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죠. 백제 부흥군의 수많은 장수 중 흑치상지가 유명해진 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풍왕이 도주하고 주류성이 항복한 이후로도 처음 근거지였던 임존성은 끝까지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임존성을 이끌던 이는 지수신이었고, 흑치상지는 사타상야와 함께 임존성의 장수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사람도 끝까지 항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흥군의 내분과 그로 인한 복신의 죽음, 그리고 백강전투의 대패, 풍왕의 도주, 주류성의 함락까지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당군 지휘관이었던 유인괴가 무기와 식량을 대주며 이 사람을 꿰어냅니다. 결국 마음이 돌아선 그는 사타상야와 함께 자신이 지키던 임존성과 그곳의 부흥군들을 공격합니다. 함께 지키던 장수의 갑작스런 배신에 지수신을 비롯한 모두가 당황했을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남은 임존성마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수씨는 처자를 버리고 고구려로 망명했죠. 이유야 어찌됐든 흑치상제는 백제 부흥운동의 초석임과 동시에 마지막 배신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당나라에서 많은 활약을 하다 모반 사건에 연루돼 처형됩니다만 여기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임존성마저 함락된 뒤 백제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인호는 문무왕과 부여융을 한자리에 모아 웅진 취리산에서 백마를 잡아 화친의 맹약을 시킨 뒤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부흥운동으로 인한 그간의 원한을 씻고 화해한다는 의미였는데 양측 모두에게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나라의 태도가 참 웃기죠. 싸운 건 자기들도 같이 싸웠는데 갑자기 선생님 코스프레를 하면서 강제 화해를 시키네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강제 화해시키면 더 기분 나쁜 일인데 당나라 얘들은 그럴 자격도 없는 것들이 화해를 시킵니다. 백제 역시 마지막까지 왕조는 물론 자신들을 괴멸시킨 신라와 화해하라니 기분 나빴을 거고 신라는 더더욱 화날 일이죠. 이미 망해버린 나라와 화해하란 당나라의 강요에 이들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 당시 당나라는 자기들이 무단으로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마저 계림도독부라 명명해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했다고 통보함으로써 나당동맹의 대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구려가 건재했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날까지 신라는 참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당나라의 이런 행동들은 훗날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나당전쟁의 불씨가 되고 말죠. 백제 도독이 된 부여융은 이후 7년간 비록 허수아비 노릇이었지만 백제의 옛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2년 뒤 나당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그의 위치도 위험해지게 됩니다. 신라군은 당나라가 세운 웅진 도독부를 공격했고 다시 2년 뒤 전쟁이 한창이던 672년 부여융은 결국 당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가 나당전쟁에서 패배하자 더 이상 백제 땅에 머무를 수 없었던 웅진 도독부마저 만주의 건안고성으로 옮겨가고 부여융은 이곳에서 백제 유민들을 다스리다 682년 세상을 떠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3년간이나 지속됐던 백제 부흥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내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고도 부흥운동이 3년이나 지속됐다는 건 대단히 높게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꿀국사에서도 백제의 역사에 완전한 종말을 고합니다. 처음 고구려 소선호의 이야기부터 비류 온조가 한강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 이야기, 고이왕 때부터 시작된 대륙백제와 근초고왕, 근구수왕의 활약, 아신왕의 끈질긴 복수와 계루왕의 비참한 최후, 웅진과 사비로의 천도, 무령왕과 성왕의 중흥, 위덕왕대의 문화 전파, 서동에 얽힌 무왕의 이야기와 신라에 대한 의자왕의 통쾌한 복수, 그리고 이어진 성충과 계백의 이야기와 멸망에 이르기까지. 아마 백제의 이름을 다시 만나는 건 신라 말기 사회 혼란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견훤이 군사를 일으켜 완산주의 후백제를 세울 때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구려로가 백제 멸망 이후 고구려와 당이 치른 전쟁, 그리고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백제의 역사를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